네, 안녕하세요.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술의 정수영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하나 시작할게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이제 랜딩인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랜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는 경착륙이 있고 하나는 연착륙이 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말인 이 경착륙과 연착륙은 사실은 마케팅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또한 경제 용어로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관점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착륙과 경착륙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경제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은 연착륙, 경착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이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유통회사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유통회사에서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기 위한 출시가 되는데 이 출시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거기를 이제 런칭이라고 하는데 하드 런칭, 소프트 런칭이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 런칭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러면 한 번에 프로모션이나 모든 걸 다 투여해가지고 그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고객의 대상층을 갖다 나눈다든가 아니면 제품을 갖다가 기능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서 이렇게 출시하는 단계를 갖다 밟아갑니다. 이렇게 밟아가면서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갖다 살펴가면서 이 제품을 정확하게 출시할 때까지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보통 이제 소프트 런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프트 런칭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보면은 소프트웨어들을 갖다 출시했을 때 일부 고객을 타겟을 잡아서 그 고객들한테만 런칭해서 이 고객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나중에 그 정식 출시할 때까지 확장해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 런칭의 대표적인데, 그래서 소프트 런칭은 극히 드문 경우에 신상품 출시의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이제 하드 런칭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정식 출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정식 출시해가지고 상품을 투입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의 방법에도 이 하드 런칭이냐 소프트 런칭이냐 그래서 경착륙이냐 연착륙에 대한 방식들을 얘기해 드는데, 이 마케팅에서는 새로운 신상품 출시할 때는 사실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착륙을 정식 출시라고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마케팅 자원을 총동원해서 프로모션을 가해서 이게 시장에 정확하게 런칭해서 고객들의 인지 속에 한꺼번에 딱 집어넣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측면에서는 이 하드 런칭이 좋은데, 이제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산 시장에 이걸 비유해야 된다면 또 다른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 비유할 때는 경착륙은 절대로 안 된다, 연착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부동산 시장에 이 경착륙이 문제다, 이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돌릴 수 있는 규제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좀 풀어서 시장이 빠르게 연착륙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산 시장에서는 사실은 경착륙은 대단히 위험한 경제적인 여파를 갖다가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착륙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경착륙은 안 된다, 근데 한편에서는 실제로 부동산의 거품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이 거품이 껴진 걸 갖다가 일시에 걷어내서 좀 하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경제 현상을 갖다가 참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착륙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위험한 거냐? 저는 이렇게 보통 비유를 합니다. 보통 이제 동산이라는 건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는 이 동산은, 혹시 프로펠러 비행기 아시잖아요. 이걸 갖다 경비행기라고 하는데, 이 경비행기처럼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비행기라고 하죠. 제트 엔진으로 해가지고 제트기로 해서
그래서 보통 전복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전복의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행하게 되면 뭐 한 300석, 400석까지 가는 이런 대형 항공기들은 이걸 제트 엔진으로 보통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런 경비행기에 대해서는 하드런칭,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경착륙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도가 큽니다. 사실은 상승보다 착륙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비행기가 보통 사고의 대부분은 다 착륙하거나 아니면 이륙할 때 발생되는데 이륙보다는 착륙 쪽에 훨씬 더 위험성이 크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도 부동산 시장이 경기 하락하는 부분들은 그 경기 하락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들은 사실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떨어져서 안전하게 바닥에 딱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연착륙이 시행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경착륙일 것 같다는 이런 시그널들이 되게 많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이면 사실은 미분양이에요. 이 미분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분양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의 하락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그 안에 있어요. 미분양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F 자금으로 해서 대단히 개발을 했던 건설사들이 분양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금에 대한 것들을 회수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질 거예요. 이 PF 자금을 건설사들이 빌려갈 때 대표적으로 다 보증했던 데가 누구냐면요. 제2금융권이에요. 보험사나 증권사. 이 보험사, 증권사. 결국은 건설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제2금융권의 금융적인 여파들도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금융권마저도 부도의 위험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의 문제는 부동산 전체 시장의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폭락을 잘못하면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폭락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이 부동산 자산의 하락은 급격한 하락은 사실은 가계 주체들한테 굉장한 위험성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가계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구성비를 보게 되면 부동산 자산이 한 64%가 돼요. 64%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1년 사이에 경착륙해서 한 30%가 하락한다. 그러면 63, 18에서 한 20% 정도가 자기 자산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달아나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아시잖아요. 가정에서 누가 소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기업에서 생산을 못하니까 기업에서 생산을 못하게 되면 기업이 실제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대량 실업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실직자가 많이 발생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기본적으로 가계주체들 소득들이 다 줄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경제 침체 악순환의 고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듯 사실 경제 경착륙이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경착륙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은 제도적인 정비가 지금 빠른 시점이에요. 빨리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걸 해야 될 게 실제로 이제 금융권에서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고금리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갖다 올려가는 부분도 좀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렸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이 금융권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신중하게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규제들. 사실 부동산은 분양시장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대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규제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해제해 줘야 돼요. 뭐 LTV니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총부채 상환금에 관련된 DSR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규제에서 풀어내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동산 자산이 경착륙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 집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집값에 가지고 있는 거품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생되면서 사실은 시장의 유동성을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유동성에 있던 그 유동성에 있던 현금들이 다 자산으로 올라가서 자산의 가치를 갖다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서 상당히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신 분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급격하게 경착륙을 시킨다고 그러면 또 다른 경제적인 참사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 금융권의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의 속도 조절, 이 부분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경착륙은 사실은 경제의 가장 위험한 사고의 요인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술의 정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